7시 16분입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조선비제 유윤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언론의 특집을 보니까 노후를 생각해서 아이들 과외비 쓰지 마라, 딱 끊어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은퇴 후에 생활비가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부족할 것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네, 요즘 은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은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반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반퇴 들어보셨나요? 반퇴요? 네. 모르겠어요. 반만 퇴직한다 뭐 이런 건데, 네. 은퇴를 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계속 일을 하거나 구직시장에 맴도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생활비가 1년에 4,56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제 소득은 이보다 1,000만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와 한 운용사가 2명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퇴직 직전 가구 소득은 약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8천만 원의 절반 이상이 꾸준히 있어야 하는 셈인데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과 저축 등을 포함한 예상 은퇴 소득은 기대 생활비보다 1,000만 원 이상 밑도는 연간 3,479만 원이었습니다. 한 은퇴 직전 소득의 44% 수준인데요. 네. 결국에는 국민연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철저한 연금 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연봉 상승에 따라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보험 사기 문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을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요즘 보험 사기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지난해에만 6천억 원 규모가 적발이 됐습니다. 해마다 규모가 늘고 있는데 적발하지 못한 보험 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규모는 국민 한 사람당 7만 원, 가구당 2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요. 조직적으로 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도 많은데 정부가 심각한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보험 사기 전과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대포 통장 만드는 것에 가담을 하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보험 사기 전과자도 금융 질서 문란자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사기 행각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면 이제 개별 보험사의 보험 가입은 물론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7년간 금융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또 이후에도 5년간 은행연합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총 10년이 넘게 금융 거래가 어렵습니다. 네. 사기 칠 때는 그렇게 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시작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중고차 매매할 때 이게 정말 5만 킬로 뛴 거야, 10만 킬로 뛴 거야 하면서 그걸 보는데 또 상태가 좋다, 절대로 사고 난 차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태 점검이 부실하다면서요. 네, 중고차 구입할 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렇죠.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할 때 실제로 봤더니 중고차 살 때 제공되는 상태 점검 내용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2년간 접수된 피해 사건을 분석해 봤는데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이 새거나 진동이나 소음이 심한데도 성능이 괜찮다고 표시를 했고요. 주행거리도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물에 빠진 침수 차량이었는데 이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연식과 또 모델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사고 차량인데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매매단지는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였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네. 일단 판매자가 보증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성능 점검 기간이 문제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소비자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차량 소유 관계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사고나 침수 이력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고 중고차를 사셔야 되겠군요. 수박 그러면은 이제 꼭지가 초록색으로
단단하냐, 잘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사라고, 또 줄무늬가 확실하게 진하냐 이런 걸 보고 사라고 어려서부터 들어왔는데 이게 뭐 무관하다면서요? 신선도하고는요? 네, 오늘 좀 수박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소비자들은 신선한 수박을 고르는 방법으로 꼭지의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일단 꼭지가 제대로 달렸는지를 보고 두세 번 두드린 후에 수박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사게 되는데 꼭지가 없거나 시들었으면 신선하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속설이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수박을 파는 농민들은 유통 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질 경우에는 원래 가격의 절반까지 싸게 팔아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수박의 꼭지는 신선도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충남대가 연구를 한 결과인데 꼭지가 달려있는 수박과 이 없는 수박의 경도와 당도 또 과육의 색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수박의 꼭지 유통 간액을 바꾸기 위해서 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이달부터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수박이 연간 농업 생산액이 1조 원 규모로 딸기와 토마토와 함께 이 동가의 주요 수도권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T자라고 하잖아요. 그 네. 꼭지의 T자 모양의 꼭지 유통 간행으로 비용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 꼭지를 T자 모양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확과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러한 유통 간행을 바꿔서 1cm 정도만 꼭지를 유지할 경우에 네. 연간 최대 62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휴대전화 개통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해야만 된다는데 짧게 10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대포통장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포폰 역시 이제 자주 활용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을 할 때 네. 신분증 위조 여부를 경찰에 확인을 해야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 DJ 유윤정 기자였습니다.